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한리필 창업은 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콘텐츠들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요. 무한리필 매장의 경우 손님들은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으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에 박리담의식 매출 구조로 인해 월 1억 원의 매출이 나와도 순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동안 고기 무한리필, 샤브샤브 무한리필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개구이 무한리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운영을 하는 곳을 발견해 오늘은 현장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디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개구이 무한리필은 IMF 이후인 1990년대 말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현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해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조 관리 등이 어렵고 모든 무한리필이 그렇듯이 높은 원가율 대비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개구이 무한리필을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관련 업체를 서치하다가 왕십리에 본점을 둔 왕십리 조개 땡땡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34,900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으로 무한리필 1인당 이용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조개, 가리비, 키조개 등 해산물 외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무한리필로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저 많은 메뉴를 모두 준비하면서 무한리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한 마음으로 매장에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이곳은 왕십리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 매장이 있었는데요. 평일 저녁 가장 손님이 많아야 하는 퇴근 이후 식사 시간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34,900원이면 애슐리 퀸즈 같은 가성비 뷔페보다 비싸고 쿠오쿠오 같은 초밥 스시 뷔페와 같은 가격이기에 어느 정도 먹을 만한 무한리필이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하면서 갔는데 하지만 실제 매장에서 본 식재료와 반찬들은 가성비 뷔페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음식 퀄리티였습니다. 해산물과 고기 부위를 합치면 수십 가지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먹을 만한 건 거의 없었는데요. 우선 조개 무한리필집인 만큼 수조 쪽으로 가봤는데 수조에 보시듯이 아주 다양한 해산물이 있었고 옆쪽으론 홍게 등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산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혀 있었고 국산과 중국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쪽에는 고기류와 샐러드바 그리고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고기 종류는 오리고기부터 닭꼬치, 등갈비, 소고기는 등심과 부채살,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 항정살, 돼지 양념 갈비까지 웬만한 부위가 다 있었습니다. 셀프로 양푼에 해산물을 담고 접시에 고기를 담아오면 된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우선 조개를 비롯한 해산물을 좀 가져와서 구워봤는데요. 전복을 제외한 조개와 가리비 등은 죽은 상태의 해산물이 다수 섞여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바로 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신선한 조개들은 수조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다음날 다른 해물짬뽕집에 가서 찍은 수조 속의 조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개들이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 반면 이 조개 무한리필집의 조개는 이미 입을 벌린 채 수조 안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냉동 관자는 한 입 먹고 바로 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고기들은 어떨까 싶어 부위별로 조금씩 가져와 봤는데 이건 1만 원 후반대 가격을 받는 육미제당이나 고기사롱 등의 고기 뷔페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고기 퀄리티였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무한리필로 판매하며 1인당 34,900원이나 받는 건 너무 비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장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언제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찌든 때에 테이블 바로 옆에 지저분한 에어컨 및 짐을 잔뜩 쌓아둔 채 관리가 안 되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직원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매장은 전부 셀프 시스템이었는데요. 술이나 라면 등도 냉장고에서 직접 가져다 먹고 다 먹은 건 이 녹색 바구니에 담아 나갈 때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술잔까지도 손님이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 때문인지 유리컵은 대부분 이빨이 나가 있어서 제대로 된 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먹을 만한 해산물은 전복이었는데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고기는 지금 영상으로 보시듯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신선도가 떨어지며 고기들은 말라있는 상태였고요. 돼지 갈비인 양념고기가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프랑크 소세지 말고 이 떡갈비처럼 생긴 사각햄이 먹을만 했고요. 만약 여기 오신다면 막창과 오리고기는 그냥 손도 대지 마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동안 40년 이상 살면서 방문한 무한리필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 중 최악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리뷰에도 저희와 비슷한 반응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직접 방문해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가맹 사업도 전개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육해공이 다 있다고 홍보하면서 다음 대박 매출의 점주님이 되라고 하고 있던데 사실 현실은 매출도 형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왕십리 본점에 방문했을 때 매장 내에 배치된 50여 개의 테이블 중에 정확히 저희 테이블까지 9팀밖에 없었는데요. 테이블마다 적게는 2명에서 많으면 4명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방문할 상권이기에 실제 손님도 대부분 3, 40대 직장인들이었고 주말보다는 평일 매출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테이블당 성인 3인이 방문한다면 이용 금액은 다음과 같이 10만 4,70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다른 무한리필과의 차이점은 방문했을 때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이용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마다 소주 3병에 맥주 1병 해서 평균 술을 4병 정도 마신다고 계산하면 주류 금액을 추가해 테이블 객단가는 합계 12만 4,7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라면이 3,500원, 햇반은 1,500원으로 별도 판매 중이었고 생수도 한 병만 무료 제공 이후에는 1,000원 별도로 안내되어 있었지만 이날 라면과 햇반을 굳이 돈을 더 내면서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시작해 밤 11시 30분까지였는데요. 제가 저녁 7시경 방문해서 9시 반 정도에 매장에서 나올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9팀 외에 추가 입장객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저녁에 술안주 삼아 오는 곳으로 보였기에 점심에 34,900원을 내고 굳이 손님들이 올 것 같진 않았는데요. 왜냐면 보통의 무한리필이나 뷔페가 런치 요금을 별도로 지정해 좀 더 저렴하게 받지만 이곳은 점심이나 저녁 모두 34,900원으로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방문했던 7시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먹고 나갔을 수도 있는 손님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제가 퇴장한 9시 반 이후 늦게 이곳에 입장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하루 방문 테이블을 15팀 정도로 예상하면 일매출 187만 원 정도가 나오고 월 매출은 5천만 원 중반 수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월 매출을 최대 2억 원 이상으로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월 매출이 2억 원이 나오려면 하루에 700만 원 가까운 매출이 나와야 하고 이는 조금 전 계산한 테이블 객단가 12만 4,700원을 기준으로 매장 내 50개 테이블이 꽉 차도 안 나오는 매출입니다. 사실 무한리필은 빠른 회전율을 바탕으로 박리담회식 사업 구조를 가져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순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곳은 이용 시간이 무제한이기에 손님들이 빠르게 퇴장하는 곳도 아니었고 음식 종류는 수십 가지이지만 먹을 만한 건 한 손에 꼽을 정도에 그나마 전복이 먹을 만해서 전복 위주로 가져다 먹기에 지금 보시듯이 다른 해산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에 비해 전복은 수조 안에서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산지 표시판에 전복은 원산지가 안 적혀 있었는데 국내산 전복은 양식 전복이 저렴해도 1kg에 2만 원 정도는 나가기에 손님들이 전복 위주로 먹는다면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구조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가 과연 어디일지 궁금해지고요. 이와 별개로 2022년 9월부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꽤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요즘 백종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는 부분으로 형사 입건까지 되었을 만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보면서 추가로 의문이 생긴 건 분명 가맹 사업을 하면서도 홈페이지조차 없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가맹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조개 무한리필 브랜드의 운영사는 주식회사 헬땡컴퍼니입니다. 최근 지방의 매장들이 지속적으로 오픈되며 관리를 위한 슈퍼바이저도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업체의 정보 공개서 등록 내역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고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는 가맹 계약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공개서가 미제공되었다면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애시당초 해당 계약 자체가 부당 계약일 가능성이 높기에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분명 본사가 창업 안내를 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면서도 각 매장마다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운영되면서 왕십리 조개땡땡 부산점 등이 아닌 부산 조개땡땡, 순천 조개땡땡 등으로 상호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가맹 사업을 하면서도 가맹점처럼 보이지 않도록 출점을 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같은 로고를 사용하는 매장으로 하나의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이기에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상표 등록도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등록 상표는 무한리필 조개 땡땡으로 2023년 8월 24일 등록 결정되었고 출원인은 왕십리 조개 땡땡 주식회사로 왕십리 본점이었습니다. 또한 창업 안내 블로그에 있는 창업 상담 문의 전화인 서울 지역번호 02-2636-땡땡46은 그들의 자체 유튜브 채널인 조개땡땡 유튜브 채널 영상 설명란에 안내 전화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최근에도 매장을 오픈했고 역시나 오픈 매장의 이름은 조개땡땡 목포점이 아닌 목포 조개땡땡으로 간판이 되어 있던데 로고는 역시 상표 등록된 똑같은 조개땡땡 로고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해당 브랜드로 창업 홍보를 하는 포스팅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맹비는 자사 브랜드 사용 시에만 내라고 안내가 되어 있던데 같은 로고를 사용 중이기에 분명 가맹 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 계약은 분명한 불법이며 정상적인 가맹 계약의 형태가 아닌데요. 게다가 재밌는 건 세종, 부평 등에 위치한 조개땡땡 등의 일부 매장은 고기만 가격과 고기 플러스 조개 가격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분명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면서도 지역 매장별로 개별적인 운영을 하며 요금제도 달라서 브랜드에 대한 통일성이 전혀 없이 중구난방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지역이든 오픈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재료라면 손님들이 한 번은 와도 재방문은 안 할 매장이기에 매출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그리고 본사는 가맹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며 분쟁 시 지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맹계약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무효로 해지가 될 수는 있지만 매출이 정보공개서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식재료 납품 등에서 가맹점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리필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인데 여기는 고기뿐 아니라 해산물까지 말도 안 되게 많은 식재료가 준비되어야 하기에 원가율 55% 이상의 임대료, 인건비, 각종 운영비용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월 1억 매출이 나와도 수익 전환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또한 무한리필은 장사가 잘 되면 식재료 회전율이 높아지며 신선도가 유지되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말씀드렸었죠. 이곳은 현재 매출이 하락하며 식재료의 재고가 남으면서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런 상태의 음식을 맛보면 저처럼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폐기하고 새로운 식재료로 구성하기엔 원가 부담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무한리필 구조의 한계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덜컥 창업해버린 뒤 처음에 본사가 컨설팅 해줄 당시 들은 이야기와 다른 현실을 맞이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국내 외식 창업 시장에 정말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봐왔지만 위생과 음식의 맛, 가격 정책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에 가맹사업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이런 사례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국내 창업 시장은 곳곳이 지뢰밭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전 정보공개서 확인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